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뜨거워서 다들 계좌에 빨간불 좀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끈한 잔치가 혹시 너무 과열된 건 아닐까? 특히 저 코스닥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터지기 일보 직전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위험 신호들을 하나하나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 출신이신 강관우 전 이사의 이 한마디가 지금 시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있죠. 코스피는 마치 육즙이 잘 가둬진 웰던 스테이크처럼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아주 건강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코스닥은요, 새까맣게 타버려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고기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재밌는 비유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과열 상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서 이 잘 익은 스테이크와 타버린 고기라는 비유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 그러니까 일종의 몸값이라 할 수 있는 PBR이 코스닥은 무려 3.3배예요. 코스피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즉 가성비를 따지는 PER은 또 어떻고요? 28.7배, 3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전형적인 버블의 징후, 위험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전체 덩치는 코스피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주인이 바뀌는 비율, 이 회전율은 4배가 넘게 들썩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묵직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식의 단타, 즉 투기적인 거래가 그만큼 들끓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투기 열풍의 한가운데에는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이 FOMO 심리에 휩쓸린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은행 예금에 얌전히 있던 돈까지 빠져나와서 뒤늦게 코스닥 ETF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돈의 힘으로 기계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 계좌만 해도 1월엔 분명 잔치상 같았는데 2월 되니까 슬슬 설거지 걱정부터 앞서는 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을 때 그럼 시장의 진짜 큰 손들,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의 진짜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동향인데요.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죠. 이 패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기 직전에 봤던 그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마치 데자뷰 같아요. 단 5거래일 만에 무려 마이너스 3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와닿으시나요? 개인들은 이번엔 다르다 외치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수많은 위기를 겪어본 노련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출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이렇게 정반대로 갈라서는 것,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던 전형적인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파티장을 떠나는 분위기인데 그럼 우리 시장은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아직 희망이 없을 순 없죠.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줄 수 있는 마지막 기둥이 하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K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코스피가 그나마 웰던 스테이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죠. 이게 그냥 경기가 좋아서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AI 혁명 때문에 구조적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펀더멘털이 코스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익의 미분값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시장은 이익의 절대적인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즉 가속도에 반응하거든요. 로켓이 최고 속도에 도달한 후에는 여전히 높이 날고 있어도 더 이상 가속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2026년이 이익 성장률의 정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엔 성장 속도는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항상 1년, 길게는 18개월 앞을 내다보는 아주 성질급한 현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과열 신호와 마지막 희망, 반도체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착륙. 코스닥의 투기 열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시장 전체가 질서 있게 조정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경착륙. 과열된 코스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충격이 시장 전체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스닥이 좀 흔들리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으로 코스피는 굳건히 버텨내는 이른바 반도체 방패 시나리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상황에 가장 잘 대비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이렇게 안개 속 같은 장세에서 현명한 투자자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생존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리스크 관리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거죠. 과열된 코스닥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은 늘려서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확실한 코스피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재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뜨거운 자산을 팔고 나왔다면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제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때 우리가 뼈아프게 배운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PBR 같은 자산 가치 지표는 시장이 비싸다고 경고등을 켜고 있고 PER 같은 이익 지표는 아직 싸다, 여력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충돌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딜레마 때문에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던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